서울의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이태원의 골목마다 스며들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화려한 불빛뒤로 감춰진 그림자 속에는 말 못할 비밀과 위험이 숨어 있다. 한 아침, 조그만 골목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시체. 누군가는 말한다. 이곳은 단순한 유흥가가 아니다. 권력과 욕망, 질투와 배신이 얽힌 어둠의 무대. 그리고 이제 사건의 진실을 좇는 한 명의 탐정과 두 명의 동료가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 골목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차가운 바람이 이태원의 좁은 골목마다 스며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숨을 하얗게 만들었다. 네온 사인에 빛은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그 빛 아래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거리와 음악에 취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험과 비밀이 숨어 있었다. 조금 이른 아침, 한 명의 직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다. 정답인, 23세의 바텐더. 그녀는 매일 새벽 같은 길을 지나면서도 이 골목이 이렇게 차갑고 음습한 느낌을 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공기의 냉기 속에 섞인 묘한 정적. 그리고 불현듯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검은색 차량 한 대. 세단의 트렁크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고. 트렁크 안에는 한 남자의 몸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깔끔하게 정장 차림을 한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은 것처럼 보였지만 손과 얼굴에는 이미 싸늘한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다비는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준호. 젊고 성공한 IT 기업가. 주변에서는 완벽한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한 방식은 잔인하고 계산적이었다. 그의 차량에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고 골목에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의 바와 클럽에서는 여전히 음악과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 골목만큼은 고요 속에 얼어붙은 듯했다. 정다비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었다. 차량과 현장 주변의 정황, 그리고 희생자의 사회적 위치까지 생각하면 누군가 철저히 계획한 범죄임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정다빈의 시선이 차량 옆 바닥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에 멈췄다. 그것은 반짝이는 금속 재질의 작은 열쇠고리였다.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장식품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불길한 직감이 스쳤다. 열쇠고리를 집어들려는 순간 골목 어딘가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오는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다비는 몸을 숨기며 골목 구석으로 살금살금 이동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트렁크 안의 시체와 자신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 순간 발걸음은 갑자기 멈췄다. 누군가 골목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차량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정다비는 숨을 죽이고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카메라가 흔들렸다. 남자는 갑자기 트렁크 쪽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비명을 참으며 몸을 더 깊이 숨겼다. 남자는 트렁크를 열어 내부를 살피더니 잠시 망설인 후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코트 안쪽으로 넣었다. 이 사람이 혹시... 정다비는 직감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으며 그 남자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는 몇 초 후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남겨진 트렁크 안의 시체는 더욱 쓸쓸하게 보였다.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정다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이 목격한 남자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경찰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어딘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이 사건 단순히 강도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획된 범죄라면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다비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 옆에 놓인 열쇠고리를 가리켰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 증거 봉투에 넣었다. 그러나 정다빈의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누군가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따라오는 듯했고 골목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흔적을 보았다. 차량 뒷바퀴 주변의 미세한 발자국. 그것은 일반적인 신발이 아닌 운동화였다. 발걸음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음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차량과 시체를 이곳에 두고 철저하게 흔적을 감추려 한 것이다. 서울의 겨울, 이태원의 밤, 한 남자의 죽음이 드러나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곧 한 명의 냉철한 탐정과 그의 동료들이 그림자 속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해.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위험하며 치명적일 것이 분명했다.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님을 확신한 탐정 이현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갱남이의 작은 오피스에서 그는 이미 몇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어떤 예측도 빗나갈 정도로 복잡했다. 그의 앞에는 두 명의 동료가 있었다. 하나는 해커 출신, 날카로운 직감과 천재적인 기술을 가진 강수진. 다른 하나는 전직 사이클 선수로 발빠른 움직임과 관찰력으로 현장을 탐색하는 박민규였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현우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지나간 사건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다. 수지는 이미 노트북을 켜고 김준호의 휴대폰과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번쩍이는 화면 속에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떠올라. 흥미롭네요. 준호 씨, 단순한 사업상의 연락만 있던 게 아니에요. 수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화면 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바로 한수연, 유명한 가수이자 유력한 투자자 윤태식의 아내였다. 수진은 화면 속 메시지를 확대하며 말했다. 여기 수연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꽤 많습니다. 날짜를 보면 사건 전날 밤에도 연락이 있었네요. 그리고 내용은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민규는 잠시 현장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준호를 불러낸 거군요. 차량과 현장 상태를 보면 범인은 철저히 계획한 흔적이 있습니다.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도 그냥 우연은 아니에요. 그는 전직 사이클 선수다운 눈으로 GPS 추적 자료와 차량 흔적을 비교하며 작은 골목마다 남은 흔적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동료의 분석을 종합했다. 준호는 단순한 IT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서울 상류층 네트워크 속에서 활발히 움직였고 그 속에서 벌어진 숨겨진 관계와 비밀들이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누군가는 준호의 성공을 부러워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경계했을 것이다. 특히 그의 친한 친구이자 투자자인 윤태식과 아내 한수연의 관계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수지는 메시지와 함께 SNS 계정도 분석했다. 사진 속에서 준호는 여러 고급 파티와 클럽에서 찍힌 모습이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아닌 권력과 탐욕이 뒤엉킨 사교계였다. 수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현우 씨, 이 사람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준호가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던 건가?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단순히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과거 경찰 시절 경험을 떠올렸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인간관계의 얽힘은 범죄를 풀 열쇠가 되곤 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민규는 지도와 현장 사진을 놓고 분석을 시작했다. 차량 트렁크와 현장 주변의 작은 흔적들을 추적하며 누가 언제 어떤 길을 걸었는지 계산했다. 이 타이어 자국과 CCTV 없는 골목을 보면 범인은 차량을 이용해 접근했고 도주 경로까지 미리 계산한 것 같아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고려했을 겁니다. 그의 직감은 뛰어난 반사신경과 운동신경에서 나왔다.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는 민규의 눈은 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순간 수진이 모니터에 경고 신호를 띄웠다. 현우 씨, 여기 이상한 패턴이 보여요. 준호가 연락한 수연 씨 외에도 일부 메시지는 이미 삭제됐거나 암호화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거예요. 화면 속 기록은 단순한 통신이 아닌 숨겨진 관계와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숨겨진 인간관계와 그 속의 질투, 배신, 권력의 게임이라는 점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는 이미 수많은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좋아요. 우리가 할 일은 3가지입니다. 현우가 말했. 첫째, 수진이 메시지와 데이터에서 단서를 계속 추적. 둘째, 민규가 현장 흔적과 골목 구조를 분석. 셋째, 내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신문할 거야. 특히 준호와 가까웠던 사람들, 수연 씨, 그리고 윤태 씨. 2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며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고 통신 기록을 재구성했다. 민규는 현장 사진과 골목 지도를 반복해서 비교하며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현우는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반응과 행동을 귀에 깊게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팀은 준호가 단순히 사업상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친밀한 친구와 투자자,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얽힌 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은밀한 만남, 불륜 의혹, 그리고 숨겨진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수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다. 현우 씨,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의 기억까지 조종하려 하고 있어요. 범인은 아주 치밀해요.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과거 미해결 사건으로 남겨진 상처가 떠올랐다. 이번 사건도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아이테이원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시끄러웠지만 그 화려함 뒤로 숨겨진 어둠과 위험은 이제 막 그들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현우는 사무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이테이원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추리로 가득 찼다. 수진이 모니터 속 메시지를 계속 분석하는 동안 민규는 현장 사진과 GPS 데이터를 재검토하며 차량의 흔적을 다시 따라가고 있었다. 3사람은 서로의 움직임과 분석을 공유하며 점차 사건의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수진은 갑자기 화면을 멈추고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 씨,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호 씨와 수연 씨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준호가 받았던 몇 건의 위험 메시지 발신지가 모두 같은 IP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IP는 윤태식 씨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규가 즉시 반응했다. 그럼 준호와 태식 씨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하다는 거네요. 게다가 수연 씨와의 연락까지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아. 우리가 직접 태식 씨를 만나 확인해야 한다. 단서가 불충분하면 증거를 확보해도
범인을 확실히 지목할 수 없으니까. 민규, 차량과 GPS 흔적을 정리해. 수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백업하고 증거로 확보해. 내가 직접 그 사람과 만날 것이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이타이원의 한 고급바에서 태식과 만났. 그는 겉으로는 침착하고 친근한 미소를 지었지만 현우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과 불안을 금세 읽어냈다. 태식 씨, 준호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언제입니까? 현우가 차갑게 물었다. 태식은 잠시 눈을 깜박이며 대답했다. 그가 몇 주 전부터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메시지도 많이 받았다고 했고요. 저는 친구로서 걱정했을 뿐입니다. 현우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사건 전날 밤 수연 씨와 통화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연, 그건 그냥 친구처럼,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민규는 눈치를 채고 현우 옆에서 작은 노트에 기록하며 말했. 그 반응 의심스럽습니다. 눈빛과 몸짓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지는 태식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이메일과 메시지를 떠올리며 속삭였다. 현우 씨, 여기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리고 제가 확인한 IP 로그를 보면 확실히 태식 씨가 중요한 정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DAE-IK은 준호의 친구이자 투자자, 그리고 그의 아내 수연과 관련된 관계를 모두 알고 있다. 메시지와 IP 로그가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태식의 긴장된 반응은 범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 골목길을 따라 이동하며 전략을 논의했다.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첫째, 준호는 단순한 IT 기업인이 아니며 상류층 네트워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둘째, 수연 씨와의 개인적 연락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태식의 반응과 기술적, 단서, IP, 로그 등는 그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님을 시사한다.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즉, 범인은 우리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증거를 남기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 맞아요.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만으로도 태식이 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그가 범인이라면 우리 다음 행동이 결정적일 겁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긴장과 불안이 남았다. 아이타이원의 화려한 거리와 반짝이는 네온 사인 속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있었다. 현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이번 사건의 퍼즐 조각을 머릿속으로 맞추기 시작했다. 준호의 죽음, 수연과의 비밀스러운 연락, 태식의 미묘한 반응, IP 로그와 메시지 기록, 모든 단서는 서로 연결될 듯 말 듯 긴장감만 높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복잡한 얽힘과 질투, 권력, 그리고 숨겨진 욕망이 얽힌 음모였다. TAECIK이 범인일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타이원의 거리에는 여전히 음악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위험과 배신, 그리고 어둠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 현우와 두 동료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DES2기과의 숨막히는 대치를 준비해야 했. 이 순간 독자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사건은 단순히 발견된 시체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첫 번째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타이 원의 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며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태원의 네온 사인이 창밖에서 깜박이며 거리에 소음을 반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 속 데이터와 메시지 기록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확대하며 사라진 메시지를 복구하고 있었고, 민규는 GPS 경로와 현장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작은 불일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현우 씨, 이건 이상합니다. 수진이 낮게 말했. 현우는 그녀의 말에 눈을 들어 바라보았. 무슨 뜻이죠? 수진이 화면 속 로그를 가리켰다. 이 IP 로그. 윤태식 씨와 연결된 메시지뿐만 아니라 준호 씨의 몇몇 일정 알림도 동일한 IP를 거쳐 전송되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준호 씨의 디지털 흔적을 통제하려 한 것 같습니다. 민규가 지도를 펼쳐 흔적을 비교했다. 게다가 현장 타이어 자국과 골목의 CCTV 없는 구간을 다시 검토했어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차량을 배치했고 이동 경로까지 정교하게 계산한 흔적이 있습니다. 범인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에요. 준비된 범죄입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준호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고 그 주변 인물 모두가 사건과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태식과 그의 아내 수연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닌 은밀하고 위험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아이타이원에서 만난 뒤 수연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그녀의 공연 일정과 사생활 기록을 확인했다. 수지는 메시지와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연이 사건, 당일 밤 어디에 있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추적했다. 그녀는 갑자기 놀란 듯 말했다. 현우 씨, 수연 씨, 사건 당일 밤의 행방이 묘연해요. 마지막 위치는 이태원 근처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통신 기록은 일부 지워져 있어요. 민규는 지도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이 골목과 연결된 창고, 그리고 옆 건물 출입 흔적. 이건 단순히 사격의 사건이 아니라 범인이 숨길 장소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저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좋아. 우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의해야 해. 누군가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은밀히 예창고 건물로 향했다. 현장은 텅 비어 있었고 냉기와 먼지가 가득했지만 몇 가지 단서가 남아 있었다. 민규는 차량 타이어 자국과 바닥의 미세한 발자국을 확인하며 속삭였다. 이 흔적은 범인이 계획적으로 남긴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리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지는 노트북으로 근처 CCTV를 해킹해 영상 기록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골목을 서성이는 모습이 잡혔다.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현우 씨, 이 사람 태식 씨일 가능성이 높아요. 걸음걸이와 키가 일치합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한 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우리가 확인한 모든 단서가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군. 태식, 수연, 그리고 준호,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건의 핵심임이 분명하다. 그 순간 민규가 바닥에 놓인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반짝이는 금속 열쇠고리였다. 현우는 손에 들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거 현장에서 본 열쇠고리와 비슷한데 현우는 눈빛을 좁혔다. 범인이 실수로 일부 증거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열쇠고리가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어. 수지는 노트북 화면 속 기록과 열쇠고리를 비교하며 말했다. 맞아요. 메시지와
위치 추적 기록을 보면 태식 씨가 이 창고 근처에서 준호와 수연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열쇠고리는 그가 일부러 남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인지는 확인해야겠지만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다. 좋아. 다음 단계는 태식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은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증거와 논리로 그를 몰아붙여야 한다. 그들은 곧 태식과 다시 마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첫 번째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아이태원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긴장감은 이제 막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었다. 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의 반응과 몸짓, 말투,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해야 한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면 범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다. 그날 밤 아이태이원의 거리와 골목, 그리고 화려한 네온사인 뒤로 숨어있는 그림자 속에서 세 사람은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연결하고 범인에 대한 의심을 확실히 하기 위한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독자는 분명히 느낀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발견에서 벗어나 숨겨진 음모, 배신, 그리고 첫 번째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태식의 미묘한 반응, 열쇠고리, 메시지와 GPS 기록은 모두 연결되어 긴장감 넘치는 진실 추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아이태이원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시끄러웠지만 현우와 두 동료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단호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태식이 거주하는 고급 펜트하우스. 건물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는 단순한 만남이 아님을 예고했다. 민규는 현우의 옆에서 눈을 빛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수지는 손에 들린 태블릿으로 최종 데이터를 점검하며 속삭였다. 현우 씨, 여기까지 모든 단서가 연결됩니다. 이제 그를 직접 마주하면 그의 반응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이미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다. DAC는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을 가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의 몸짓, 눈빛, 그리고 말투는 반드시 진실을 드러낼 단서가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20층에 도착했고 세 사람은 조용히 펜트하우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문 앞에서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노크했다. 문은 곧 열렸고 태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렇게 늦게 찾아오다니. 무슨 일로 태식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현우는 차갑게 말했다. 태식 씨,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흔적을 추적했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호 씨와 수연 씨, 그리고 태식 씨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을 원하는 겁니까? 준호와 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수연 씨와 관련된 일, 단순한 오해입니다. 민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오해라고요. 현장 증거와 GPS 기록, 그리고 메시지 로그를 보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건 당일 그 골목과 창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열쇠고리, 당신이 실수로 남긴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태식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얼굴의 근육이 경직되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단순한 우연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수진이 침착하게 화면을 향해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것이 사소하다고요. IP, 로그, 메시지, 위치, 기록 모두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호 씨의 휴대폰에서 수연 씨와의 통화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우는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태식 씨, 우리는 지금 단순히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단서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준호 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 수연 씨의 행방, 그리고 당신의 계획, 모든 게 드러나고 있어요.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벽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규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럼 단순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속이려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행동한 겁니까? 태식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숨결이 불규칙하게 흔들리자 현우는 곧바로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태식 씨, 우리는 이미 당신의 움직임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고 준호 씨의 시체가 발견된 현장,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된 단서까지 연결했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관찰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수진이 모니터 화면을 향해 손가락을 내밀었다. 보세요. 여기 메시지와 GPS 데이터입니다. 태식 씨가 사건 당일 이 골목과 창고를 방문한 기록, 그리고 수연 씨의 위치를 추적한 흔적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수로든 계획적으로든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태식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에 땀이 맺혔고 손끝이 계속 떨렸다. 그는 잠시 말없이 벽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 일입니다. 수연 씨와 준호 씨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우는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군요. 당신이 직접 증거를 남겨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든 단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숨겨지지 않을 겁니다.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드러났다. 아이테이원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한 사람의 권력과 욕망, 그리고 질투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진실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계획과 숨겨진 행동은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태식은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있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사건의 핵심이 드디어 드러났지만 동시에 더 큰 음모와 미스터리가 아이타이 원의 밤속에 남아있음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태식의 숨결은 점점 불규칙해졌다. 현우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민규는 곁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수지는 태블릿 화면에 띄운 증거를 정리하며 필요시 바로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태식이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던 진실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태식 씨, 현우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의 움직임, 메시지 기록, GPS 위치, 그리고 열쇠고리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세요. 준호 씨를. 왜? 태식은 눈을 떨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질투, 분노, 후회, 그리고 절망. 그러나 숨김의 순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수연이 준호와 가까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준호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걸 보고 참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계획했다.
먼저 수연을, 그리고 준호를 현우는 침착하게 끊었다. 잠깐, 먼저 수연을이라고요. 그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까? 태식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손이 떨리며 작은 소리를 냈. 그녀는 내가 실수로 계획이 어긋나서 이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침묵 속에서 숨막히는 긴장이 흘렀다. 수지는 즉시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다. 현우 씨, 창고와 GPS 기록, 그리고 메시지 흔적을 분석한 결과 수연 씨는 사건 당일 밤 이태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흔적이 끊겼습니다. 태식 씨, 당신이 말하는 실수가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맞습니다. 나는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결국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나는 준호를 골목으로 유인해 그를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적이지 않았지만 사건이 꼬이면서 모든 게 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민규는 잠시 숨을 죽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 몸이 긴장했다. 즉, 당신이 준호를 살해했고 수연 씨의 행방은 태식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진 열쇠고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바로 그 열쇠고리였다. 그녀는 창고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 당신들은 현우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군요. 당신이 질투와 분노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수연 씨의 행방을 은폐했으며 준호 씨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증거와 기록,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태식은 손끝으로 얼굴을 감싸며 모든 힘을 잃은 듯 쓰러졌다. 그의 숨결은 끊어질 듯 했고 표정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아이테이원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한 사람의 권력과 질투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았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민규가 침착하게 말했다. 현우 씨, 이제 수연 씨를 찾아야 합니다. 창고 안에 있다는 기록과 흔적이 있으니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지는 이미 노트북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과 과거 GPS 기록을 연결해 창고 내부를 시각화하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창고 안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태식 씨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수연 씨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민규와 수진을 바라보았다. 좋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조심해서 움직여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고 범인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그들은 태식의 안내와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지만 작은 흔적과 미세한 소리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게 살폈다. 민규는 바닥의 먼지 자국과 발자국을 따라갔고 수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길을 안내했다. 마침내 창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숨겨진 방이 발견되었다. 문틈 사이로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현우는 조용히 손짓으로 민규와 수진에게 신호를 보내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수연 씨 현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다. 수연은 놀라움과 안도의 눈빛을 번갈아 보이며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당신들이 정말 찾아주신 거예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태식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 남겨진 열쇠고리와 메시지 기록, 그리고 GPS 데이터가 모두 연결되어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다. TAESIK의 계획적 살인과 은폐, 수연의 실종, 준호의 죽음, 모든 단서는 논리적으로 맞물렸고
세 사람의 노력으로 사건의 진실이 최종적으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내쉬며 아이태이원의 화려한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네온사인과 음악,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도 그 뒤편에는 여전히 어둠과 음모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적어도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났고 살아있는 사람은 구해냈다. 민규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태이원이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사건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태식이 체포되고 수연이 안전하게 발견되었음에도 현우와 그의 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 준호의 죽음과 수연의 은폐는 단순한 질투나 개인적 원한으로 설명될 수 없었다. 그 이면에는 고급 사회와 금융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현우는 사무실에 돌아와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각종 메시지 로그, GPS 데이터, 열쇠고리, CCTV 흔적과 모든 자료를 다시 연결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조립했다. 준호의 사망과 수연의 실종. 단순한 질투와 개인적 범죄라기에는 너무 많은 복잡성이 있다. 현우는 낮게 혼잣말을 했다. 민규가 옆에서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맞아요. 현우 씨, 준호 씨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 고위층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최근 몇 달 동안은 특히 은밀한 금융거래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 정보를 이용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분석 자료를 띄우며 덧붙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준호 씨의 전화와 이메일 기록을 복원하면서 발견한 이상한 흔적입니다. 준호 씨와 연락했던 고위 투자자 중 몇 명은 사건 당일 태식의 움직임과 겹치는 IP를 통해 암호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흔적을 조작했거나 사건과 관련된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이태이원의 화려한 밤과 대비되는 이 숨겨진 세계, 상류 사회의 어두운 거래,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과 권력욕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디텍티브 오민제이에게 연락했다. 오, 형사님, 준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고위 인사들의 통신 기록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오민재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 좋아요. 현우.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사건 단순히 개인 범죄 이상의 힘과 권력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댔다가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현우는 잠시 묵묵히 듣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태식이 자백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와 팀은 다시 아이태이원과 갱남 일대를 오가며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준호가 참석했던 은밀한 클럽과 파티 기록, 그의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태식과 수연의 행적을 연결하며 그들은 더 깊은 음모의 그림자를 목격했다. 민규는 바람이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말했다. 현우 씨, 이번에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창고 사건 이후 태식 주변 인물들이 우리를 의식하는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열며 분석했다. 맞아요. 최근 몇 주간 클럽과 고급 주택가 주변의 CCTV와 온라인 기록을 추적해보니 준호 씨와 연결된 몇몇 인사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닌 조직적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현우는 골목 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준호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더 큰 그림을 숨기고 있고 태식은 그저 조연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강남의 비밀 클럽으로 향했다. 현우는 내부를 관찰하며
VIP 출입 명단과 준호의 마지막 참석 기록을 검토했다. 수지는 해킹을 통해 클럽의 서버를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메시지와 거래 기록을 찾았다. 민규는 주변 인원을 감시하며 누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지 판단했다. 수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현우 씨, 여기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파티에서 특정 인물과 비밀리에 연락한 기록이 있어요. 이 인물은 태식과는 다른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준호가 단순히 질투와 개인적 갈등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력과 금융거래의 희생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태식이라는 단서를 좁히고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제 더 큰 음모와 배후 세력의 존재가 분명해졌다. 아이타이원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의 소음 뒤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의 계획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 민규가 조용히 말해. 현우 씨, 이제 우리는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선 상류사회의 음모와 연결된 범죄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위험은 더 커질 겁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태식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이번에도 증거와 논리, 그리고 직감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음모의 끝에는 누가 있는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세 사람은 거리를 걸으며 계획을 세웠다. 아이태이원과 깡남, 그리고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를 배경으로 그들은 더 깊은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새로운 수사와 위험한 탐색의 단계에 들어섰다. 밤하늘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현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과 질투가 아닙니다. 준호의 죽음 뒤에는 더 큰 권력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밝혀내야만 한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지만 현우와 팀은 그 빛 속에서 감춰진 어둠을 직감하고 있었다. 클럽과 파티, 고급 레스토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음모가 존재했다. 현우는 수진과 민규를 따라 은밀하게 VIP 출입구역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태블릿으로 클럽 내부의 서버와 통신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잠재적 증거와 연결된 인물들을 체크했다. 민규는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며 누가 그들을 의식하고 있는지 판단했다. 현우 씨, 이번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몇 명이 준호 씨와 자주 연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금전과 권력 거래와 연결된 흔적이에요. 수진이 낮게 속삭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을 찾아내고 접근 방법을 계획합시다. 우리가 서두르면 상대방도 경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곧 클럽 VIP 라운지 한켠에서 준호와 연결된 고위 투자자 한 명, 김도현을 발견했다. 그는 깔끔하게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경계심이 있었다. 현우는 민규에게 손짓하며 천천히 접근했다. 도현 씨, 안녕하세요. 준호 씨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현우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도현은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지만 곧 긴장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현우는 놓치지 않았다. 저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준호 씨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금융과 상류 사회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의 죽음 뒤에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선 음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규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했다. 저는 단순히 투자자로서 거래를 관리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일부러 침착하게 보이려 애썼다. 수지는 즉시 태블릿 화면을 도연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도연 씨? 준호 씨와 당신의 거래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특정 금액이 수상하게 이동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거래를 통해 준호 씨를 압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도연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숨을 고른 후 낮게 말했다. 맞습니다. 거래에 이상한 압력이 있었고 몇 명의 고위 인사들이 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연결고리일 뿐입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음모의 크기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히 태식과 준호의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상류 사회와 금융계, 고위 인사들이 얽힌 조직적 음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좋아요. 도연 씨,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우리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음모의 전모를 밝히고 싶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집중력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결국 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준호 씨가 죽기 전 몇 명의 고위 투자자가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금융거래와 사업 권리를 통해 준호 씨의 결정을 관여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식 같은 사람이 이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연일 뿐 실제 배우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사건은 단지 첫 단계였고 이 음모의 중심에는 훨씬 위험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민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현우 씨, 지금 우리가 다가가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를 눈치채고 있습니다. 이 음모는 단순히 데이터로만 해결할 수 없는 직접적인 대면과 심리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 태블릿 화면을 보며 말했다. 이미 몇 명이 우리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는 흔적이 있어요. 서버로그, CCTV 흔적, 메시지 기록, 누군가는 우리 수사를 방해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낮게 말했.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접근하며 배우 인물의 정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식 사건과 준호 사건의 모든 단서를 연결해 이번 음모의 중심을 드러낼 겁니다. 그날 밤 현우와 팀은 강남과 아이타이원이 상류층 클럽,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준호가 참여했던 비밀 모임의 흔적을 따라 움직였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며 그들은 서서히 상류 사회의 어두운 음모와 금융거래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차가운 공기 속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류 사회와 금융계의 음모, 숨겨진 권력의 그림자까지 밝혀내야 한다. 이 길이 위험할지라도 진실을 위해 멈출 수 없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현우와 팀은 그 웃음 속에 숨은 긴장을 직감했다. 준호의 죽음과 태식 사건을 넘어 이제 그들은 최종 배우, 상류 사회의 진짜 주모자와 마주할 순간에 다가가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수진과 민규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모든 증거와 데이터를 연결했다. 이제 배우 인물, 준호를 압박하고 사건을 조작한 진짜 주모자를 찾아낼 시간이다. 수진은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서버로그와 메시지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준호와 도연을 비롯한 몇 명의 투자자가 연결된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의 리더, 바로 최경호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투자자, 은행 고문이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거래와 압력을 조작했습니다. 민규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현우 씨, 이 사람은 단순한 재력가가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과 정보력, 심리 조종 능력은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때 방심하면 즉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로 들어섰다. 레스토랑의 VIP 룸문을 살짝 열고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하며
최경호의 테이블을 발견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현우와 팀을 발견하는 순간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최경호 씨, 현우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준호 씨를 압박하고 태식과 도연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 사건을 조작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경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천천히 들었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현우 씨, 하지만 증거가 충분합니까? 단순한 추측만으로 나를 비난할 수는 없죠.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긴장으로 반짝였다. 수진이 태블릿을 들며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최경호 씨, 준호 씨의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로그, GPS 기록 모두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압박과 조작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태식 사건은 당신의 계획의 일부였음이 분명합니다. 최경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곧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요. 준호는 내 계획의 일부였지만 나는 직접 살인을 명령하지 않았다. 태식이 감정적으로 움직인 것이지 내가 손을 더럽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렇게 퍼질 줄은 예상 못했군요. 현우는 한 걸음 다가서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다. 당신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준호를 압박하고 태식과 도연을 이용해 사건을 조작한 것은 명백한 공모입니다. 지금 당장 자백하십시오. 모든 자료가 당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현우 씨, 그 사람 경호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직접 접근 시 위험할 수 있어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전략을 세웠다. 우리는 물리적 충돌보다는 심리전과 증거를 통해 이길 겁니다. 경호원보다 진실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최경호는 잠시 웃음을 터뜨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흥미롭군요. 당신들 정말 이 사건을 끝낼 자신이 있습니까? 아이테이 오은과 강남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범죄가 아닙니다. 권력과 돈, 인간의 욕망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죠. 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준호 씨의 죽음, 수연 씨의 은폐, 태식의 범죄, 모든 것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수지는 실시간 데이터를 최경호의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다. 이 기록을 보세요. 모든 거래와 메시지, 준호 씨와 태식, 도연 씨의 행동이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최경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준호를 압박했고 태식과 도연을 이용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힘의 그림자를 만든 것뿐입니다. 현우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가며 낮게 말했다. 당신의 힘과 권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증거와 논리로 당신의 음모를 폭로할 것이고 당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민규가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속삭였다. 현우 씨, 지금이 최적의 순간입니다. 증거를 공개하고 배우 인물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지금입니다. 수진, 데이터 공개. 민규, 주변 안전 확보. 수진이 화면을 회전시켜 레스토랑 내부의 VIP에게도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모든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로그, GPS 흔적이 한눈에 나타났다. 레스토랑 내부는 순간 정적에 휩싸여 사람들의 시선이 최경호에게 집중됐다. 최경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교차했다. 그의 권력과 은밀한 계획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다. 현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입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밤하늘 아래 강남의 화려한 불빛과 음악 소리 속에서 현우와 팀은 결국 상류 사회의 음모를 폭로하고
사건의 최종 배후를 드러내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숨겨진 어둠과 다음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타이원과 갱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지만 사건의 여파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최경호가 폭로되고 체포되면서 상류사회의 음모는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그 속에서 드러난 상처와 혼란은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현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기록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다. 준호의 죽음, 수연의 은폐, 태식의 범죄, 그리고 최경호의 주모적 음모까지 모두 연결된 이번 사건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만큼 사건을 해결한 성취감과 책임감도 함께 느꼈다. 민규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현우 씨, 사건은 해결됐지만 준호 씨 주변 인물들의 심리적 후유증은 상당할 겁니다. 태식은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겠지만 도연 같은 인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겠죠.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최경호 사건이 공개되면서 금융계와 상류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더 큰 감시와 내부 조사들이 시작될 거예요.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까지 이어질 겁니다. 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에 숨은 어둠을 생각했다. 맞아요.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서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어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결한 것은 일부일 뿐 더 많은 그림자가 이 도시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현우와 팀은 아이타이원의 작은 카페에 모여 사건 후속 정리를 진행했다. 수연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고 태식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번 사건의 기억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다. 민규가 조용히 말했다. 현우 씨,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류 사회의 음모와 권력,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직접 목격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증거와 논리뿐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현우 씨의 직감과 판단, 민규의 관찰력, 제 데이터 분석이 합쳐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죠.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나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범죄와 어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증거와 직감, 팀워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들은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건의 여운을 곱씹었다. 민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현우 씨,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 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수진도 미소를 지었.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진실과 증거는 단순한 사건 해결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권력과 돈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증명했죠. 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나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서울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숨겨진 범죄와 음모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지만 현우와 그의 팀은 이제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호자로 자리 잡았다. 사건을 해결하며 드러난 상류사회의 음모와 권력의 그림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남겼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도시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빛을 밝혀낼 수 있다. 어떤 음모가 숨어 있어도 어떤 권력이 위협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쫓을 것이다. 아이테이원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사건의 중심에는 냉철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우와 팀은 이번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모든 인물들을 한 장소에 불러 모았다. 법정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닌 한적한 호텔 회의실. 하지만 그 안은 긴장과 암묵적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방안을 살펴보았다. 태식은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도연과 수진이 이미 준비한 증거 자료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최경호는 한쪽 끝에서 여유로운 듯 앉아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드러났다. 오늘 우리는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식 씨, 최경호 씨, 그리고 도연 씨, 여러분 모두 각자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모든 음모도 드러날 것입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며 말했다. 현우 씨, 저는 단지 준호를 사랑했던 마음이 앞선 것뿐입니다. 수연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최경호 씨가 그를 압박했다면 그 책임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식에게 차분히 말했다. 맞습니다. 태식 씨의 범죄는 분명하지만 그 배후에는 더 큰 힘이 작용했습니다. 최경호 씨, 당신은 태식과 도연, 그리고 준호를 압박하고 조종했습니다. 이 증거와 기록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수진이 태블릿을 열며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다. GPS 기록, 통신 로그, 금융 거래 내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최경호는 처음에는 침착한 미소를 지었지만 자료가 공개될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최경호는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모든 계획을 조작했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힘의 그림자였을 뿐이죠. 현우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의 권력과 그림자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입니다. 모든 증거는 당신을 지목하고 있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규가 조용히 경호원들을 주시하며 말했다. 현우 씨, 이제는 단순한 대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증거와 논리,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 충분히 작용했어요. 최경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자백합니다. 준호 씨를 압박하고 태식과 도연을 이용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식, 도현, 최경호, 그리고 모든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방 한쪽에 서서 사건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과 혼란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식과 최경호, 그리고 자신에게 얽힌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사건의 그림자는 점차 걷히고 있었다. 태식은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최경호 역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 도연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며 준호와 수연에게 사죄했다. 현우와 팀은 아이테이원의 한 카페에 모여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수지는 데이터와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금융,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얽힌 복잡한 음모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 이상의 일을 한 셈이죠. 민규는 차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실과 증거는 단순한 사건 해결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권력과 돈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증명했죠.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되새겼다.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이 도시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범죄와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와 직감,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준호의 죽음과 사건의 혼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현우 씨와 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식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감정과 질투에 휘둘린 선택은 언제나 파괴적이다. 나는 이제 책임을 지고 반성할 것이다. 최경호는 감옥으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권력과 돈, 인간의 욕망. 나는 그것을 조종하려 했지만 결국 나 자신이 함정에 빠졌.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와 팀은 사건의 기록을 모두 정리하고 앞으로의 수사와 정의를 위해 준비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밝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사건과 어둠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은 확신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권력과 돈이 아무리 강력해도 정의와 증거, 그리고 팀워크는 승리할 수 있다.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아이태원과 강남에서 시작된 살인과 음모의 이야기는 일단락을 맞았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는 여전히 숨겨진 어둠과 음모가 존재하고 현우와 그의 팀은 언제나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마지막 장면. 현우, 수진, 민규는 카페를 나서며 서울의 겨울, 밤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 음악과 웃음소리, 그리고 바람 속에 섞인 긴장감. 그들은 이번 사건을 해결했지만 서울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우리는 승리했지만 내일도 준비해야 한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과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걸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도시 속에서 진실과 정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소울의 겨울밤, 아이타이원과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 속에 숨겨진 어둠은 이제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사건을 해결한 현우와 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난 긴 여정을 되새겼다. 현우는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 질투, 권력, 그 모든 것이 뒤엉킨 복잡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지는 태블릿을 닫으며 웃었다. 그리고 증거와 데이터, 논리와 직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증명했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끝없이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갔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어둠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음모와 비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바람 속에 섞인 네온 사인과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서울의 겨울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정의와 진실을 지킨 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렇게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도시의 숨겨진 음모와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 속에서 긴장감과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